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김동섭 이사와 함께 오는 6일 벌어질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상호 특허 소송 1심 결판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내년 코스피를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2,400선 이상으로 봤다고 하죠. 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6일째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한국의 수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내려도 될런지 박재민 PB팀장이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안종호 팀장과 함께 연말 대차 잔고 청산에 따른 관련 종목의 흐름을 짚고요. 매년 연말 증권사들이 내놓는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부풀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분석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의 특징을 정리하고요.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도 세워봅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경제지표 소식에 힘입어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950선을 장중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14%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94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 우위 기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5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빨간불을 켜게 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00선을 또다시 하회한 코스닥 지수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6%의 내림세 보이면서 49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5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40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화 역시 스페인의 국채 발행 실망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현재는 80전 오르면서 108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 초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0.62%의 내림세 보이면서 14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상승 흐름 좋습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의 연비 하향 조정 사태가 일단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현재 1% 이상의 강세로 22만 9,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기아차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6만 원권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기아차 6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약 보합권, 현대중공업은 2% 이상의 강세 흐름 띠면서 21만 6,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제주 역시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오늘 3%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28만 8,4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 오늘 하락 흐름이 눈에 띕니다. 4%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현재 17,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M이 약 보호합권, 포스코 ICT는 강 보호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인터플렉스가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더불어 현재 2%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6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SM은 현재 4%에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42,95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24%의 오름세 보이면서 32만 6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제철 역시 2%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8만 1,300원에,
세아베스틸 역시 강세 흐름 좋습니다. 3.71%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들이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재고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강보합권, 금호석유와 호남석유는 3%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3.61%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2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체주로 꼽히는 스마트그리드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텔레콤이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5,91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옴니시스템 역시 6% 이상의 강세 흐름, PS텍과 삼진 LLD 역시 4% 이상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오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지원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테마주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바른손이 4%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4,655원에 우리들제약 역시 4%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 역시 4.45%의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6,66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와 LG전자가 이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1.95%, 2%에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주당 3,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2.40%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73,3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자회사인 한국실리콘의 회생 절차 개시 소식에 현재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성 LST 현재 상한가 이어가면서 1,855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CJ가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를 장중 경신했습니다. 현재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주당 2,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유니캠이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키운 모습입니다. 9% 이상의 급락세 보이는 유니캠, 현재 456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가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976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중국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6가지 방향을 확정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어저께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요. 취임 후 첫 회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정치국에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중순에 있는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용이 되게 좋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장은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 현재 거시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확대, 그러니까 내수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핫 이슈죠. 이때까지 수출들 등에 내수를 확대하게 되면 글로벌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기업 주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랬고요. 도시화를 좀 하겠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에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때까지 성장했었던 거를 이제 어떤 다지기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서고 있고 새 지도부의 경제 정책을 덕택으로 유로존이나 그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던 수출이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이면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이 특허 침해 소송 1심의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자, 오늘 삼성전자는 또 장중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좀 다시 밀리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의 특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애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지명도가 더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 손해본 일은 거의 없죠. 특히 뭐 프렌들리 조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미리 벌써 한번 당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애플이 어저께 7%가 빠지면서 그 500, 한 30불대까지 주저앉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서 미국장과 우리나라장을 받쳐줬거든요. 근데 먼저 애플 먼저 꼬꾸라지는 모습이죠. 애플은 아이폰 5가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어렵게 시장에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애플 특허 문제로 인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애플과의 움직임을 약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내장한테는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받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견조하게 버티는 게 좋겠지만 여타 종목들이 주가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조정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애플 뭐 특허에서 승소를 한다 그래도 사실 그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따라가기보다는 좀 관망적인 태도로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우리 코스피 시장의 지수 최고치를 2,450으로 봤다고 하고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그 바닥은 2,000선 수준은 될 것이다. 이런 귀가 확 뜨이는 밝은 소식을 내놨습니다. 자, 내년을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 김동석 이사님께서도 우리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서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건군이라는 골드만삭스 전무죠.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내년도에 우리나라 2,45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는 2,540인데 중간에 숫자만 바뀌었죠. 근데 일단 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3.5%, 그다음에 2014년에 4%의 성장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부분이고요.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살아나게 되면 수출 기업인 우리나라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따라갑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MSCI 퍼가 지금 8%대에 있죠. 8배 정도 있습니다. 8배 정도. 원래 9.3배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의 통화를 약 10% 정도 절상을 요구하고 있죠. IMF 보고서는 9월 IMF 보고서는 거의 20% 절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실제로 글로벌에서 환차익과 주식의 이익을 다 보는 것이 이제 글로벌 펀드들, 뭐 헤지 펀드 이런 내 어떤 이익 구조인데요. 그걸 본다면 벌써 우리나라가 향후 환율이 그렇게 되고 환율이 절상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가르쳐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시장에 많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장은 한 번쯤 상승이 더 강하게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2,450선 아마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단기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아니겠죠. 적어도 한 8개월 정도, 오늘 12개월을 중점으로 해서 출발점이라고 하면 8월 정도, 내년 8월, 9월 정도까지는 아마 빠르게 갈 확률이 높다. 연말 증시는 오히려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까지 상승을 내다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과 수급별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중국 시진핑 시대 아무래도 중국 당석이 총리의 어떤 회의가 처음으로 개막이 되면서 중국 시장이 2.87% 상승 마감을 하면서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같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즉 60일 이동평균선을 일봉 차트에서 넘어가는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조절을 물량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제의 물량은 근데 이제 기계적인 물량, 국가 차익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즉 전차군단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이 또다시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중국에 대한 민감주들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은 어제 움직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뒤늦게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업종이 거의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많이 오르고 있고 철강업종, 조선업종 전부 다 중국 민감 업종들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면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오늘 장 초반 147만 원을 넘고 또 장중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지금은 0.8% 정도 밀렸고요. 아무래도 밤사이 애플이 6% 넘게 빠진 그런 여파. 결국에 애플이 빠지면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애플의 어떤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체계 구글과 합작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더 호재가 아닌가 하는데 오늘 밤에 그 삼성과 애플 배심원단 판결의 여부가 사실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량 조절을 하는 거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 조선이랑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이 1.64%대 오르고 있고요. 기계업종, 철강, 금속업종, 건설업종, 화학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 전기전자, 의약품 업종은 거의 1%대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 업종도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961억을 사고 있고요. 일단은 그 961억은 주게 전기전자 운수장비로 외국인이 여전히 좀 많이 베팅하는 모습. 그리고 국가사업부, 결국 국가 차익 물량이 1,100억 정도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오늘 장중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까지 나갔다가 0.1 정도입니다. 어제 0.56 유지한 거 대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제 들어온 물량이 또다시 나간다. 요새 국가 물량은 기계로 들어온 물량은 결국 믿을 것은 못 되고 들어온 만큼 또 나가고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차익 스프레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지수는 얼마 안 빠졌었는데요. 게임주들 네오 위주 이슈부터 해가지고 NC소프트가 또 연중 최저점을 찍었고요. 오늘도 게임주들 5, 6%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보합의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코스닥 내 게임주들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전부 다 조정을 세게 받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지금 수급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개인이 많이 사는 날은 아침부터 무조건 좀 무너지고요. 오후 들어서 개인이 순자매가 나가면 다시 물량을 어떤 가격을 올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12월 들어서 투자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을 더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진입을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타를 원하셔도 좀 분할 매수 입장에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일지요? 네, 외국인은요 애플 삼성전자 롱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 매수세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애플은 어젯밤에 거래량이 어마하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6% 넘게 빠졌고요. 몇 년 만에 또 6% 이상이 빠진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뉴스까지는 않는데요. 이런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애플 외국인들이 사실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 사실 삼성전자, 애플 소송 판결이 오늘 밤 결국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예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배심원단 판결을 뒤엎고 결국 삼성전자가 승할 것이다 하는데 미국 내에서 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요 어제 60일선 돌파를 했는데 따라 잡아봐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 양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동시만기일인데 좀 우려스러운 그런 좀 걱정스러운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간은 삼성전자 랠리 때문에 우리도 포트 변경이 힘들다.
삼성전자를 어쨌든 다른 업종을 많이 노스컷을 때리고 기관이 삼성전자 많이 사고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만 거의 몰빵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기관이 참 투자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원래 실어놓고 그 다른 업종들을 투자하는데 기관들이 매수 여력이 자금이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니까 기관들도 좀 죽상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화학, 조선, 철강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장이 아직 개장을 안 했는데 10시 25분에 개장하는데 오늘 연속성이 중국장에서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국내 오늘 중국 관련 민감주도 오르는 것들 사실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밤에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떨어졌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애플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삼성과의 그 판결이 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오바마가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만약에 합의를 하면은 일주일 내 타결될 수도 있다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누가 지나가던 꼬마애도 다 알 겁니다. 신문을 보면은. 근데 그런 뉴스가 오바마가 매일같이 발언을 하고 매일같이 TV 인터뷰를 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이 그렇게 쉽게 부자 증세를 찬성할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거 해결해주면 일주일 내에 해결이 되겠죠. 하루 만에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기사 보고 재정절벽의 이슈가 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내 루머가 돌았다고는 해요. 사실 이거는 증명되지 않는데 내일 오바마랑 어떤 그 공화당, 결국 민주당 공화당이 그 재정절벽에 대해서 극도의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루머를 돌아가는데 타협을 이룰 것을 루머로 그렇게 돌리는 것도 웃긴 거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루머를 도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중요한 거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결국에. 중국 사실 제가 미국발 양적완화 9월 나왔을 때 좀 저도 그때 상승을 본 건 사실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부양책이 나오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상승 못했던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다른 업종은 더 하락하고 그런 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중국발 경기 부양인데 어제는 중국 민감주가 못 올랐고 오늘은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솔직히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중국에 대한 부양책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겠지만 가장 강조한 게 도시화를 시키고 결국엔 그게 소비 확대, 내수 진작입니다. 기존에 양적인 성장을 원했으면 지금은 질적인 성장을 할 거고 내수랑 소비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어쨌든 올해 한참 유행했던 게 화장품, 중국 매출에 대한 그리고 음식료, 오리온의 초코파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중국 소비와 맞물린 종목들이었는데요. 결국 그런 종목들이 예전에 그냥 성장성을 못 봤던 종목들이면은 안정성이었던 종목이었다면은 성장성이 멀티플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수혜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오르는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인프라 시설과 관련이 있는 이런 업종들 원자재와 관련된 이 업종들이 중국이 내수와 소비를 결국에는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연속성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중국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어제 회의만 끝났고요. 앞으로 공작 회의 그리고 내년 3월에 전인대라고 하죠. 가장 큰 대회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작회의 12월 달에 이뤄지는 거를 좀 보고요. 판단이 될 거긴 하겠지만 전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책 방향을 국내 증시 업종, 중국 민감주랑 영향을 줘서 앞으로 좀 길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예전처럼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은 올해 많이 올랐어도 결국엔 중국을 보는 소비 문화에 소비재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판단을 저는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계속 이슈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지수는요 1950선 거의 다 왔는데 저는 여전히 현금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더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기엔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현금화에 신경을 써라라는 말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중국 관련 낙폭 과대주의 매수를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재정 절벽에 주목하고 혼조세 흐름을 예상했고요. 무선 충전기 관련주에 주목하자 실적주 위주로 종목 압축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학기계, 의료기기와 음식료, 화학업종, 무선 충전기 관련주, 기기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의 강세, 코스닥의 약세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12월이 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배당이 많은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의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1948 내외로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제외하면 다른 업종의 의미 있는 상승세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두 업종이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은 석유, 철강, 화학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는데요. 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업종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종목을 보고 가격 및 투자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서 이런 업종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에 나서볼 만한 자리이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11월 중순 저점을 갱신 후에 반등이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500선과 겹쳐지는 그런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수급상 대형주에 12월은 밀릴 수밖에 없고 최근 기관의 그런 차익 실현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코스닥을 매수 관점으로 많이 내렸으니까 사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12월에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그런 접근을 좀 자제를 하고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선 충전기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전문가분들 중에 처음 이제 제시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 테마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게임, 엔터, 바이오 관련주들이 스토리를 만들면서 큰 시세를 내는데요. 내년에는 무선 충전기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콘센트 플러그가 필요 없는 그런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내년부터는 개발되고 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의 최대 수혜 테마이자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관련주들이 몇 개 있지만 옥석을 가린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상 관련주는 내년에도 오를 수밖에 없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주도 예상 테마가 무선 충전기 테마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RF텍입니다. 네, RF텍은 충전기 관련 매출이 68%로 핸드셋에 탑재되는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향후 무선 충전기를 상용화할 것을 발표했고, 무선 충전기가 크게 접촉 방식 그리고 비접촉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모두 RF텍이 공식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살짝 살펴보면 많이 올라갔고요. 네, 차트상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정배열을 띠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목표가는 18,000원, 매수가는 현재가인 13,700원 내외,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RF텍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에 따른 대차장고 청산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차장고 감소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제각각인 모습입니다. 대차장고 감소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코스피 주요 기업의 다음 연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사의 기업 자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들어봅니다. 미국 법원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심리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에 대해서 전망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에 따른 대차장고 청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감소세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공매도를 알아보는 지표 중에는 쇼트레이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공매도 되는 양분의 그 5일 평균 정도의 어떤 거래량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의 거래에서 공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 지표가 이제 최근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공매도를 청산하거나 그 공매도를 하려는 양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 공매도 쇼트 레이쇼가 늘어난 종목은 37개고 줄어드는 종목이 이제 83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공매도가 많이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에 이제 대차 잔고 청산 흐름이 통상적으로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청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꼭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에 대한 청산이 이제 가장 활발한 종목이 NC소프트인데 그 NC소프트 주가가 최근에 청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 이제 연말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매도를 하도록 주식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 주식의 이제 배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간 측에게 이제 배당으로 나온 금액을 보존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이제 통상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을 이제 공매도한 측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연말에 공매도를 한 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한 것을 이제 다 전부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래도 평소만큼 공매도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에 대한 관심 종목을 갖게 된다면 아무래도 올해 4분기나 내년에 영업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내년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있다면 내년 예상 실적이 좋은 종목을 청산하고 되사는 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증권사의 실적 전망이 실제와 다르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들 어떻게 판단해봐야 할까요? 예, 최근에 이제 증권 정보 업체인 FN가이드에서 조사를 했더니 2005년 이후에 증권사들이 지금 실적 전망을 상당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됐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온 즉 실제보다 이익치가 좋게 발표된 것이 이제 71%, 그리고 오히려 실제보다 나쁘게 발표된 경우가 한 26%, 그리고 정확히 숫자를 맞춘 경우가 이제 한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는 이제 탐방을 가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탐방을 해서 그 회사의 이제 어떤 사정을 알아보게 되는데 통상 탐방을 하게 되면 IR 담당자라고 하시는 회사 소개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중소회사일수록 너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제 활용하다 보면 이제 너무 좋게 예측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젊고 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게 되면은 이제 CEO 같은 이제 경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사업자적인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업이 잘 되고 이익도 많은 사업이다라고 이제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장밋빛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거래소의 어떤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내수주나 방어주 같이 이제 매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투자가들로서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의견을 자주 낸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방문을 자주 한다는 뜻이고요. 한 번 가서 보고 두 번 가서 보고 가서 볼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앞날을 어차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것처럼요. 지금 연말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연초에 했던 이제 각종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예상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의견을 연초에 제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수치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는 투자가로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얻는 정도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최종 결론이 나게 될 텐데요. 공교롭게도 두 기업의 주가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애플의 특허권에 대한 내일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는 이제 벨빈 호건이라는 배심 원장이 부적격했다라는 거하고요. 배심 원단이 지난번에 판결을 내린 1조 2천억 원의 그 배상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것 두 개인데요. 벨빈 호건이라는 배심 원장은 1993년에 시게이트라는 미국 하드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소송을 해서 져서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드 디스크 부분을 시게이트라는 미국 회사에 팔면서 매각 대금을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게이트 회사의 2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가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을 이제 숨겼다라는 이제 부적격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에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축소된다는 측면인 건데요. 이미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배상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판결이 이제 재판결을 내려라라는 거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이제 조금 적고요. 가장 나오기 쉬운 판결은 아무래도 배상금을 좀 낮춰라 이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주식이 6.3% 이상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최종 심리를 앞둔 탓도 있고 중국의 이제 윈도우 폰이 노키아에서 차이나 모바일에 윈도우 폰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졌던 어떤 우월적인 지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투자가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대성 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중국 쪽 소식이 궁금합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0.21% 하락한 2028.2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결국 20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2000선을 돌파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20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사회과학원에서는 2013년도 중국의 GDP가 8.2%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201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7.7%보다 높은 8.2% 가량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13년 A주에 대한 반등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내놨었는데요. 2013년 아시아 거시경제 및 증시 전망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9%의 증가세를 회복할 것이며 A주와 H주 모두 반등성이 기대되지만 특히 A주의 반등이 눈에 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CSI 호심 300 지수 같은 경우 26%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HSBC에서 발표했던 11월 PMI 지수 52.1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을 넘어서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이러한 상승폭의 확대가 이 큰 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2013년 추가 긴축 정책 가능성을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추가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오늘 2,000선을 위에서의 움직임은 강하게 보이고는 있지만 그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2,0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께서 중국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중국의 선물로 우리 장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급반등이 나오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장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지도부가 바뀌고요. 지표들이 저점을 찍고 이제는 주가 부양 의지까지 중국 증시의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먼저 기대감에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호남석유, 한진해운, 또 조선주까지 단기 트레이딩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디의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5장 전략 하나하나 볼까요? 예,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입니다. 최근에는 좀 싸다는 것이 미덕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많이 떨어졌던 순서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으로 일정 부분 하락을 겪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할 시장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란 것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예측보다는 빠른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 종목들 저점에서 한 10% 내외의 단기 급반등이 좀 종목별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저가 반등 구간은 종목별로 10에서 30%까지 하락분을 되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하락분을 다 되돌린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도 한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연말까지는 한두 차례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나 또 중국 시장에 따른 반등 역시나 그 실적을 제외하고서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패션으로 지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금 차익 실현의 기회나 아니면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꼭 수익을 보시겠다. 사실 이 전략은 지금 정도 상승률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수가 1950 근처에서는 항상 좀 상승 탄력이 꺾였기 때문에 약간 조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급락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주 매매 요령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격언 중 하나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 수익을 보기에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지라 급락주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요. NC소프트, SM, 컴투스, 오성 LST, 후너스, JC, 위메이드까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낙폭이 무서운데요. 거의 일주일 만에 하락률이 마이너스 50% 근처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매매 요령으로는요,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 구간부터 3분할 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30% 매수를 하시고요, 40% 구간에서. 거기서 만약에 12% 정도 더 하락이 나온다면 35% 다시 매수를 들어가고, 마지막 12% 하락이 추가로 더 나오면은 마지막 35%를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2차 매수 구간에서 80% 이상이 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경우에 유효한 매매 기법인데요. 전천후로 어느 장에서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요령은 하나씩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시도를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 차원에서 소액으로 금액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큰 돈을 버시려고 무리하게 좀 하신 것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좀 권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좀 타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금호석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낙폭 가대주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장 큰 호재는 그 전에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졌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반등 중근장에 아무래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화학주들 가장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약 2, 3년 전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으로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금호석유 하락폭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 좀 빠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2014년도 미국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타이어 수요 증가 시 실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고요. 금년에 완료한 합성 공모 17만 톤 및 BPA 15만 톤 증설 효과가 풀 반영된 예정이고 미국의 가스 크래커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수요 부진으로 합성 고무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만 회복이 된다면 제품 가격 상승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우선 수급을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제적으로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또 추후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4만 2,000원, 손절가는 10만 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호석유에 대해서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별로 상대적으로 좀 업황이 좋지 않았던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태양광 쪽은 좀 배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슬슬 좀 관심을 눈길을 돌리는 걸 보면은 시장의 성격 자체가 조금은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밝은 곳이 좀 더 넓어지는 양상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닌가.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우리 시장의 내년도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 것이고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도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지쳐있는 분들 좀 더 밝은 곳을 보고 내년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물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만이 한 5포인트 넘게 하락을 해 있을 뿐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 잘 지켜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상담을 이용하신다면 오늘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